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초 2024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 정부. 무엇보다 잔뜩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로 물가 안정,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내수 활성화의 세 가지 목표를 두었습니다. 고금리나 고물가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은 이것은 서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금융현안대응반에 근무 중인 안미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1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의 모니터링 및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이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시장이 크게 개선되면서 23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반기에는 홍해나 중국 그리고 다양한 부분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기상 이변 등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있을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전년보다 크게 흑자폭이 개선된 500억 불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 수출 회복을 통해서 상품 수지 흑자폭이 개선되고 있고 지난해 1.4%에 그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지만 정부의 전망처럼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단 나아질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일까요?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타파하면서 다소 부진했던 세계 교역이나 아니면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방향에 주로 타겟이 모아졌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민생 생활의 안정이나 서민 생활의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생필품 측면의 할인 지원과 농축산물 확대 등을 통해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물가 관리와 또 안정화를 위해서 단기적 수급 관리, 할인 지원, 구조 개선, 그리고 생계비 지원이라는 네 가지 항목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먼저 농수산물이나 노지채소의 계약 재배나 또한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할인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조금 더 지원할 계획이고 원가 부담 면에서는 무기질 비료라던가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자금을 조금 더 지원해드리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면에서는 수산물의 저온, 친환경 위판장을 구축하고 석유의 품질 관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면에선 임차보증금 융자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과일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궁금한데요. 지난 연도에 굉장히 작황이 많이 부진하면서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형 그리고 비정형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서 조금 더 그런 작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 과일에 대한 소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들을 상반기 중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할인 정책을 지속하면서 조금 더 품목별로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나 색이 좋지 않아 보통 가공용으로 활용하던 못난이 과일. 비정형과의 유통을 늘리고 할인 쿠폰을 제공해 국산 과일의 체감 가격을 낮추는 것인데요. 수입 과일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인 21종의 세금을 깎아줘 국민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경기 면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측면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과 같은 지원 필요 계층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드려야 조금 더 내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이번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코로나19 때 못지않은 위기 상황인데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에는 어떤 대책이 담겼을까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서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감면시켜드리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조금 더 이자 납부액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금융권 차원의 그런 대책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간이가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세 번째 패키지 내용입니다.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의 이자 환급은 지난 설 연휴 전에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시행되는데요. 금융당국은 3월 중순부터 이자 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연매출 8천만 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 40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인데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소상공인 1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료, 이자 비용,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는 세 가지의 소상공인들이 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폭의 금액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상공인 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꽁꽁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카드를 마련했는데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신용카드를 더 쓰면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방안,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특히 상반기 증가분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더 늘릴 방침인데요. 더불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자주 사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친환경 소비지원 정책도 눈길을 끕니다. 친환경 소비지원 3종 세트는 노후차 교체, 전기차 활성화, 그리고 고효율 기기로의 전환,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노후차 교체에는 개별 소비세와 같은 것들을 한시 인하하는 것을 통해 노후차를 새롭고 또 연비가 괜찮은 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정책입니다. 전기 승용차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도 수송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효율 기기는 조금 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LED나 냉난방기와 같은 것을 고효율화로 교체하면서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와 내수 부진 등 대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악화한 중동 정세, 미국의 대선 결과 등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외적인 불안 요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면한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조금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저희가 얼마나 잘 이행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지를 너른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실행돼 경제 회복의 온기가 점차 국민께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